절대비상,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안녕하세요. 날씨아저 방기성TV입니다.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한반도를 관통하며 북상하는 것으로 예보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카눈의 태풍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카눈의 영상을 보시면은 어제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영상인데요. 태풍이 굉장히 어제보다는 좀 더 강해지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GFS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요. 매우 서서히 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9일 정오경에 가면은 일본 가고시마 서쪽 180km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수요일이죠. 0시경에 남해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12시경 여수 인근으로 상륙을 한 이후에 그대로 북진해서 밤 10시경에 서울 인근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경에 평양 인근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FS 영상을 보시면은 어제와 거의 차이 없이 서울 쪽으로 그대로 관통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만 어제와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고 다른 나라들은 좀 변화가 좀 심한데요. 자, 오늘 기상청 10시 발표한 자료를 보시죠. 오늘 21시에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 다음에 9일날이죠. 9일날 9시에 가고시마 서남서쪽 130km 해상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10일입니다. 수요일날 아침 9시에 바로 여기서 이제 부산 남서쪽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거의 거제와 진주 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쪽으로, 서울 한 7, 80km 동쪽으로 그대로 북진해 올라가서 11일날 9시에는 함흥 쪽 부근에서 그쪽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상청 오늘 예측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반도를 갖다 관통하는, 정중앙으로 관통하는 이 코스죠. 그러니까 어디도 다 피해를 피해 나갈 수가 없고요. 겉에서 보기에 파란 점선으로 쭉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이 순간 풍속이 최대 풍속 15m 초속 이상 범위거든요. 그 밑에 좀 더 올라오게 되면 이 태풍의 25m 이상 범위도 커질 것으로 보고요. 현재 거제나 진주 쪽으로 상륙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예상이 현재 초당 3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함흥까지 올라갔을 때가 초속 한 24m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아마 지나갈 때는 30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풍속이면 한 35m 정도면은 열차가 탈선할 정도고요. 24m 북한 정도 올라갔을 때라도 지붕이 날아갈 정도니까, 특히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도시는 빌딩 풍으로 인해서 바람 피해가 엄청 커질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청이 어제 예측을 한 것을 보면은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일본의 규슈 서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부산 쪽, 바로 부산 쪽을 이어서 붙어서 상륙을 해서 그대로 쭉 가서 강릉 쪽에서 빠져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딱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쪽 서쪽으로 이동을 해 온 것이죠. 지금 모든 모델들이 전부 다 서쪽으로 대개 이동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JTWC입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는 그대로 올라오면서 10일 아침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거제 정도 쪽에, 거제나 진주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서울 동쪽으로, 서울에서 동쪽으로 한 70km 정도 동쪽으로 나가서 11일 날 북한 쪽, DMZ 바로 북쪽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약간 속도는 늦은 대신에 경로는 현재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경로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태풍 합동경보센터 예측도 어제는 규슈 서쪽으로 올라와서 부산 거의 동쪽으로 상륙을 해서 대구 쪽으로 거쳐갖고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상에 비해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JTWC도 오늘은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 쪽으로 예보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기상청 예보를 보시죠. 일본 기상청은 10일 날입니다. 수요일 9시에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내 속도는 약간 기상청보다는 늦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보다는. 그래서 일본 기상청은 여수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상륙을 해서 그대로 북북 서진에서 올라와서 오히려 서울과 인천 사이로 통과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평양 서쪽으로 금요일 날 9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JMA도 어제 하루 전에 예상을 보면은 규슈 바로 서쪽으로 와서 부산 옆쪽으로 상륙을 해갖고 그대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일본 기상청도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 가장 현재 예상으로는 미국의 GFS보다도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더 서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로 간다면 서울의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럽 중기청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한 걸 보면은 12일이죠. 수요일 날 9시에 남해안 쪽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진주 쪽, 통영 이쪽으로 상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쭉 거의 북진에 가깝게 하다가 서울 밑에 쪽에서 동쪽이죠. 동남쪽에서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꿔서 동해까지 간 다음에 그대로 다시 북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럽 중기청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예보를 보면은 거의 규슈 쪽을 갖다가 거쳐서 부산 쪽을 스치듯 올라가서 거의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가깝게 진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미국 기상청이 사용하는 250헥토파스칼 상층 기류입니다. 왜 이런 기류를 보냐면 지상에는 이런 기압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층 기류를 보면은 어디에 고기압들이 위치해 있는지, 상층에 고기 위치해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카논이죠. 이게 이제 10일 새벽 예상입니다. 이때 카논이 이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우측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좌측이죠. 좌측으로 중국 쪽, 먼 쪽으로 티베트 고기압, 상층 고기압들. 이 두 고기압들은 굉장히 키가 큰 고기압들이기 때문에 상층 높은 데까지 고기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이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금 연변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대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상이라든가 중간 고도에서 전혀 안 나타나는데 250헥토파스칼 고도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층 제트곡이 쭉 내려와서 거의 상하이 인근까지 내려온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 쪽을 지나서 북한 쪽으로 해갖고 만주 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곡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2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태풍 하이선 이런 태풍이 올라갈 때 그때 거의 부산 쪽에서 직선으로 태풍이 올라갔거든요. 이때도 바로 이 상층 제트곡이 남북으로 바짝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더 서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동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런 상층 기압 패턴을 본다면 결국 이 태풍은 이제는 한반도 쪽으로 상륙을 해서 아주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북한까지는 거의 그대로 올라간 다음에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남해안을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9일 오후 중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10일 오후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태풍이 가져오는 것이 강풍이 있고, 그리고 대도시의 빌딩풍, 해안가 해일, 그 다음에 호우, 그 다음에 산사태 등입니다.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 정말 충분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천재지변이라도 대비만 잘하면 인명피해는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아주 적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